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경제TV. 안녕하세요. 뉴스마켓의 최리나입니다. 코스피가 193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온 거 아니야? 라는 의견도 있고, 이 정도 힘이면 더 갈 수 있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더 가긴 가겠지만 여기서 약간 조정받고 갈 거다? 라는 약간 하이브리드적 전망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장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종목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수대에 온 것만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오늘 특별히 좀 준비한 저희가 내용이 있습니다. 전일 셀트리온이 이틀 전 상한가에 이어 곧바로 하한가로 마치면서 정말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여줬는데요. 전일 하한가를 간 셀트리온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만 하는지 실전 매매에 있어서 팁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바이오 제약주 특집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에서부터 벌써 신기록이 세워졌었죠. S&P 500 지수가 1700선 시대를 열었다고 합니다. 자, 먼저 뉴욕 증시 마감부터 정확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스탠더드 & 푸어스 500 지수가 1700선을 돌파한 기록적인 밤이었습니다. 8월 첫 거래일 뉴욕 증시 출발이 너무너무 좋았었는데요. 다우도 한 6거래일만 7거래일 만에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나스닥도 12년 10개월 내 최고치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S&P 500 지수의 기록적인 날 차트를 안 볼 수가 없겠죠. 상당히 횡보를 했었었고요. 한 2주 동안 이렇게 해서 참 부담스러운 지수대 왔다라고 했었었는데 드디어 어제 아주 강한 양봉이 나왔습니다. 월가에서는요, 1750 정도를 연간 S&P 500에 갈 수 있는 목표치로 잡은 곳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이렇게 의외 포인트에서 굉장히 빠르게 8월 첫날부터 1700선을 도달하니까 와, 이거 연말까지 갈 지수 미리 다 가버렸네 라는 좋은 평가들이, 의외다, 놀랍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차트도 한 번씩 열어보자고요. 자, 다우는요, 사상 최고치를 전일에는 경신했었는데 마감까지는 약간 흔들리는 모습, 그렇지만 오늘 다시 상승을 보였습니다. 나스닥은 워낙 잘 가고 있었었는데요. 어젯밤에 갭 상승까지 해서 그대로 고점에서 끝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은 3600선을 뛰어넘어서 이제 3678선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지표가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앞서서 중국의 HSBC 집계는 사실상 그렇게 볼 것이 없었지만 공식 집계하는 중국의 7월 제조 PMI는 예상치를 웃도는 50.3을 나타냈었죠. 이런 가운데 유럽과 미국의 제조업 경기마저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치를 보여줬습니다. 유럽의 제조업 경기는요, 약 한 2년 만에 50이라는 경기 기준선을 넘어서면서 확장세로 들어섰었고요. 물론 독일의 덕이 컸습니다만 미국 쪽의 제조업 지수도 ISM 제조업 지표만 보더라도 2년 1개월 내 약 2년 만에 가장 높은, 가장 좋은 제조업 경기가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제조업 경기 지표 좋았다는 얘기는 경기 회복 신호가 계속 지표상으로, 수치상으로 잡히고 있다는 얘기겠죠. 때문에 뉴욕 증시가 조금 전에 보셨듯이 신기록을 세울 수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지표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주 실업자 수가 얼마나 늘어났나, 그들이 실업수당, 돈을 얼마나 많이 받아가나, 실업자 수가 는다는 게 곧 실업수당이 는다는 겁니다. 실업자 수 많아지는 건 좋은 것이 아니죠. 줄면 줄수록 좋은 지표가 되겠는데요. 5년 반 만에 가장 실업수당이 낮게 지난주에 지급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 밤에 어떤 지표가 나오죠? 예, 바로 미국의 노동부의 7월달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아주 종합적인 7월 고용을 나타내는 지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실업률은 소폭 하락한 7.5%를 예상하고 있고요. 비농업 부문 고용, 신규 일자리 수는 약 한 18만 명대 중반 정도 늘어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면서 내일 새벽에 이것 반드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는 이벤트가 있었죠.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었었는데 ECB에서는 부양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유로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경기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제 부양을 안 하겠다가 아니라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하반기에 더 큰 기대가 되는데 그래도 부양을 계속하겠다, 부양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자, 유럽 증시 마감도 간단하게나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일이, 그리고 프랑스가, 그리고 영국이 각각 얼마나 올랐을까요? 독일이 1.6%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영국과 프랑스도 1% 안팎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번엔 아시아 증시 분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글로벌리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이 훈풍이 태평양 건너 아시아까지 들어왔을까요? 일본, 중국 순서대로 한번 보자고요. 자, 일본의 니kkei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요. 지금 14,226선까지 올라왔군요. 어제 이미 한 2.5% 가까이 급등하면서 어제 종가가 14,000 위쪽이었었습니다. 근데 오늘 추가로 상승을 더하네요. 갭까지 동반된 상승 14,200선까지도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21선 깨진 이후에 다시 한번 21선 회복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엔저를 바탕으로 해서 수출주의 실적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오늘 놓쳐서는 안 되는 일본 나라 주요 기업의 실적이지만 도요타의 실적이 나온다는 거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일본 오늘 좋고요. 이어서 중국 상하이종합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장이 열리면서 우리 시장이 한번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예의주시해야 되죠. 상하이종합지수는 0.3% 정도 추가 상승하면서 2030선입니다. 어제 이미 좀 상승을 했었는데 역시 중국도 은근한 연속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 HSBC 제조업지표는 안 좋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당국의 제조업지표가 괜찮았다는 소식에 상승으로 반영을 했었고요. 어제 1.7% 오르면서 2000선 확실하게 회복했었는데 오늘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일본, 중국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코스피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가? 제가 애매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많이 올라온 것도 같고 더 갈 것도 같고 덜 갈 것도 같고 1930선입니다. 딱 1930에 걸쳐 있군요. 어제 종가보다 10포인트가량 높고요. 어제 종가가 1920선 정도에서 바로 끝이 났었죠. 어제 종가보다 0.5% 정도 위쪽입니다. 분봉 준비해봤는데요. 시가가 한 1930선 위쪽이었었고 약간 눌림이 있지만 그래도 상승폭이 조금은 줄었습니다만 1930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상승폭이 줄었을까요? 여러 가지 수급상의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늘 밤 미국의 고용지표가 너무 좋게 나올까봐 또 너무 안 좋게 나올까봐 약간 신경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전일 꽤 올랐잖아요. 자, 수급 한번 보여드리죠. 코스피의 수급. 외국인들이 오늘 약간 샀다 팔았다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고용지표 발표 앞두고 은근히 좀 오른 것도 같고 마음을 못 정하는 것 같고요. 기관은 일단 추가 베팅에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개인은 반면에 400억 이상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선물 쪽 역시 보여드리겠는데요. 다음 주 옵션 만기가 예정돼 있는데 다음 주는 조금 더 상세하게 선물 쪽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선물 장 초반에 1000계약 넘게 많이 팔았었는데요. 지금은 매도 계약수가 조금 전만 해도 1000계약 넘는 매도가 있었거든요. 매도 계약수가 하지만 1000계약 이상으로 많이 불어나지 않고 약간 제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의 한번 분위기를 살펴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은요.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550선 내줬었죠. 어제 양 매도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았었는데요. 오늘은 반등합니다만 아주 미미하죠. 하지만 550선을 일단 되찾았습니다. 하루 만에 반등 어디입니까? 결과적으로 코스피도 코스닥도 모두 오르고 있는 것인데요. 코스피가 0.5% 정도 오른다면 코스닥은 0.4% 정도 오르고 있는데요. 역시 장중 한때 553선 정도까지 올라갔었지만 시가보다는 약간 낮은 그렇지만 550선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양매도 걸렸던 코스닥의 오늘 수급 살펴드리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오늘 기관이 연일 계속해서 파는군요. 어제 기관이 쭉 좀 견조하게 사다가 어제 오래간만에 팔았었는데 외국인은 아주 짧은 기간에 잠깐 들어왔다가 어제 좀 팔았지만 다시 사고 있습니다. 오늘 약간 매매가 엇갈리는 가운데 개인은 외국인과 함께 일단 매수하면서 코스닥의 반등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환율요, 미국 쪽 그리고 유럽 쪽 제조업 지표 다 좋았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데 이게 5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정도의 아주 좋은 기록이었습니다. 지표가 좋으면서 달러가 강세를 띄었었고요. 달러 인덱스 잠깐 보시면 82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 같은 달러와 강세에 힘입어가지고 오늘 원달러 환율도 오르고 있는데 유럽 쪽에 이벤트도 있었었죠. 20일 통화정책회의에서 부양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하면서 유로 달러가 1.33 레벨을 뚫지 못하고 다시금 1.32대로 밀렸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유로와 약세, 달러와 강세. 계속해서 달러와 강세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행됐다는 것을 한 번에 달러 인덱스를 통해서 느껴볼 수가 있겠는데요. 때문에 오늘 원달러 환율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크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만 40전 정도 올라서 1127원 정도의 모습인데 아직 1130원은 아닙니다만 트라이가 나올 것도 같습니다. 왜냐? 차트 잠깐 보시죠. 어제도요, 이 달러원이 좀 낙폭이 있는 듯 했었지만 낙폭 거의 다 없애고 끝이 났었거든요. 오늘 거의 언저리까지 왔는데 기술적으로도 60일 레벨까지 회복을 했고요. 오늘 밤에 미국의 고용이 만약 좋으면 달러화가 추가적인 강세를 띠면서 1130원대를 한번 월요일 아침장에서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오늘 밤 나올 미국의 고용이 이래저래 중요해 보이는군요.
네, 이번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의 모습이 되겠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1% 가까이 올라갑니다. 애플 관련된 특허 침해 결과를 조금 연기한 다음 주 9일 정도 발표하겠다고 미국 쪽에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일단 반등입니다. 하지만 130만 원대는 아니고요. 129만 원대 찾아가는 정도입니다. 현대차가 1.5% 상승, 오늘 23만 9,500원까지 갔어요. 어제 23만 9천 원까지 갔었는데 아직 24만 원은 아니지만 계속 틈만 나면 트라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동차는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모비스 빠지고 기아차도 주춤한데 현대차만 유독 강세를 띠는군요. 자, 이 종목 가운데 가장 눈여겨 보여지는 종목 바로 포스코입니다. 포스코가 3%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요. 포스코가 오늘 심상치 않습니다. 잠시 후에 철강주도 떼어서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종목 SK하이닉스부터 해서 쭉 한번 볼까요? 예, SK하이닉스 시총 좀 밀렸군요. 신한지주부터 보면요. 신한지주 오늘 한 0.6% 정도 상승하는데 상승폭이 조금 더 컸었다가 상승세가 약간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코스피의 상승폭이 약간 줄을 때 그때같이 은행주의 상승폭도 줄어들었고요. LG화학도 이제 29만 원대네요. 놀랍습니다. 28만 원대에서 움직이더니 곧바로 또 29만 원대. 이러다가 3자 보여주겠어요. 한국전력은 보합세, SKT가 오늘 한 보합세 정도인데 SKT 얘기 나왔으니까 오늘 통신사 가운데 마지막으로 실적을 발표한 KT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KT가 우리 시장 거의 개장과 동시에 실적을 2분기 발표를 했었는데요. 영업이익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당기순이익이 40%나 급감을 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많이 빠질 줄 알았지만 재밌는 것은요. 소폭 상승합니다. 물론 저가가 35,6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지만 이것도 큰 낙폭은 아니었었습니다. KT 잠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KT는 통신사 3인방 가운데 실적이 가장 안 좋으리라 예상이 됐었고요.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질 때 주가는 이미 선반영됐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 4분기 넘어갈수록 고배당주 찾기에 혈안이 될 전망인데요. 배당 투자의 매력이 배당을 상당히 많이 하는 KT로는 매력적이라 할 수 있겠고요. 오늘 일단 시장의 실적 별로 안 좋았지만 이렇게 밑꼬리 달고 플러스 내는 걸로 봤을 때는 오늘 수급을 좀 보고 심지어 신규 매수를 결정해도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왜냐? 2분기 실적 안 좋은 거 오늘 뉴스화 됐으니까요. 네, 이번엔 핫한 테마 한번 보겠습니다. 철강주, 아까 포스코가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포스코만 그럴지 현대제철이 더 많이 오르는군요. 동부제철도 마찬가지고 뭐 좀 작은 종목이니까요. 오늘 현대제철, 포스코가 동반해서 오르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인도 철광석 수출세 인하 소식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원재료 가격 안정세, 그러니까 이제 마진이 조금 남겠다. 물론 구조조정 문제, 공급 과잉 문제도 철강 섹터는 언제나 있지만 하반기에는 원가가 조금 안정되겠다라는 원재료 가격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주가를 부양시켜주고 있습니다. 잠깐 좀 느껴보시라고 포스코는 차트만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런 차트 모양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급등이 7월 23일 날 이렇게 한번 나왔었는데 이후에 사실 매물이 딱히 없고 여기 종가를 거의 지키는 흐름 속에서 어제 한번 반등, 오늘 추가적인 상승세도 나오면서 200일 이동평균선도 지금 뚫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엔 금융섹터를 한번 가보죠. 아까 은행주 말씀드렸는데 증권주부터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코스피가 1930선을 지금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많이 오르는 것이 KTB 투자증권 정도이고 1%대 안팎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오늘 1939까지 갔거든요. 40 갈 뻔했었는데 상승폭이 약간 주니까 증권주도 올라가다 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상승폭이 좀 제한적으로 바뀌어서 아쉬운 은행주, 금융주도 이어서 좀 보시겠는데요. 어제 KB금융 쪽에도 메이저들의 배팅이 조금 들어갔었고요. 최근에 보면 오늘 KB금융과 우리금융 이쪽에 어떤 상승폭이 좀 큰데 잠깐 이것도 차트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KB금융도 은근히 많이 올랐죠. 오늘 장중한 때 한 4%가량 이렇게 오르기도 했었는데 상승폭이 좀 전고점 부근에서 매물대가 좀 맞아서 상승폭이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제 이제 기관도 KB금융에 대한 배팅이 들어왔었는데 선취매가 아니겠느냐. 전체적으로 좀 순환매가 돌고 은행은 또 3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없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순환매 금융도 한번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메이저들의 배팅이 이제 슬슬 이제 주가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은근히 조용히 은행주들도 많이 올라왔네요. 이번에 자동차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차 정도만 빅3 중에서 선전하고 있는 모습이었었는데 역시 그러합니다. 만도가 약간 플러스를 낼 뿐 전체적으로 아주 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상승을 하다가 약간 주저앉은 모습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현대차가 이렇게 유독 강세를 띠는 이유 미국의 7월달 자동차 판매가 어젯밤에 발표가 됐었죠. 우리 현대기아차 점유율도 지금 10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특별히 현대차가 오르는 이유 기아차보다 더 많이 팔았다라고 지금 집계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고요. 특별히 현대차의 산타페는 미국에서 밀리언셀러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번엔 자동차 관련된 나머지 종목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튜닝주라는 것도 한번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튜닝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라고 합니다.
대유신소재 그리고 디젠스라는 1,000원대 종목도 지금 둘 다 상한가. 먼저 대유신소재가 갔고요. 디젠스 어떻게 하지 하다가 지금 같이 동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오늘 코라홀딩스라는 종목도 얘기 많이 나왔는데 금호엔티는 오늘 자동차 내장재, 특별히 소음을 좀 많이 줄여주는 카페트라든가 엔진 쪽에 소음을 좀 잡아주는 그런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오늘 코스닥에 처음으로 상장을 했는데 상장하자마자 지금 공모가 3,000원대보다 2배나 높은 가격에서 상한가 지금 아예 들어가 있습니다. 코라홀딩스가 오늘 얘기 나오는데요. 사실 오늘 상승폭은 좀 미미해 보이지만요. 오늘 이 종목 신고가 종목입니다. 라오스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자체 제작한 차량을 이제 이번 달부터 판매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공급과 수요 약간 미스매칭이 있었었는데 오늘 때문에 신고가를 좀 냈고요. 하지만 상승폭은 약간 제한적입니다만 그래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가격을 줬는데요. 32,000원. 오늘 약간 윗꼬리가 더 달린다 하고 약간 더 상승이 준다 할지라도 32,000원대 정도 유지한다면 일단 매수해보라. 목표가로는 35,000원까지도 부르는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엔 삼성 엔지니어링 한번 볼까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많이 오릅니다. 1분기도 어닝쇼크, 2분기도 어닝쇼크였는데 어떻게 삼성 엔지니어링이 많이 빠져서 그렇겠지. 예, 그런데 오늘 그것보다 또 하나의 이슈가 더 있습니다. 바로 경영진의 교체설인데요. 물탱크 사고 나면서 이건희 회장도 뭐 격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사장이 경질됐고요. 그것이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물탱크 사고가 없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삼성 물산 쪽에서 엔지니어링 지분을 지금 하나도 안 갖고 있는데 제일모직, 삼성 SDI 등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삼성 물산 쪽에서 삼성 엔지니어링 지분을 사줄 수도 있다. 요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미확인 공시가 되겠습니다만 설이 돌면서 오늘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냥 밸류에이션 매력 때문에 오르는 건 아니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했고요. 문제 셀트리온 한번 볼까요? 자, 셀트리온이 오늘 반등을 거의 못하네요. 셀트리온 잠깐 차트만 좀 열어보겠습니다. 흐름만 제가 그냥 팩트로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틀 전 상한가 그리고 어제 추가 상승 이게 또 이렇게 유혹의 손길이 있죠. 추가 상승하다가 그것도 5% 가까이나 어제 하한가로 마감이 됐었습니다. 거래도 다 만만치 않았고 어제 거래량이 엄청났군요. 근데 오늘 반등을 어디까지 했느냐? 6만 원대까지 했었습니다. 9%까지 상승을 보였었다가 시가도 플러스였는데 지금 하락으로 좀 돌아서는 그런 흐름이에요. 분봉으로 보시면 이런 지금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에서 괜찮았었고 한번 끌어올렸었는데 줄줄이 지금 밀리면서 56,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상한가 치기 한 이전 주가 수준으로 고스란히 되돌아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잠시 후에 셀트리온 하한가가 전일 던지는 교훈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그 밖에 다른 바이오주들도 좀 있는데 젠백스 한번 볼까요? 젠백스가 오늘 또 급등 피로감 때문인지 급락을 하고 있고요. 한올바이오 파마는요. 이 기능성 복합제 유럽 특별히 취득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쵸. 유럽 특허를 취득했다라고 해서 오늘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거 이제 복합적으로 기능성 약이 되겠고요. 비트컴퓨터도 오늘 캄보디아 쪽에 진출 소식이 있었습니다. 테마 종목이긴 하지만 꽤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JW 중해제약도 그렇지만 중해신약의 경우에도 어제 좀 많이 올랐었는데 수출 기대감 때문에 오늘 역시 젠백스와 비슷하게 조금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증 소식에 밀리는 종목도 있어요. 바로 금호전기인데요. 자회사 루미마이크로 유증 얼마 한다 이런 소식도 있었었는데 오늘 금호전기 추가로 하락하지만 낙폭은 다소 제한적이어서 다행이고요. 송원산업이 두 자릿수로 급락하는 원인 오늘 개파락으로 뚝 떨어졌고 지금 거래도 어마어마하게 실리고 있습니다. 2분기 어닝 쇼크 때문이고요. 참고로 화학주죠. 송원산업. CJ제일제당, CJ대한통은 어제 장 마감 이후 실적 냈는데 역시 실적이 예상했었죠. CJ제일제당은 각오하고 있었는데 별로 실적 안 좋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까지 급락하지 않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투어도 일단 3분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예상은 약간 못 미치는 실적이었지만 많이 빠지지 않고 버티는 차트고요. SK네트워크스도 역시 2분기 실적 괜찮았는데 향후에 대한 전망까지 좋게 나오면서 추가 상승을 모색하는 국면에 있습니다. IT 부품주 한번 볼게요. 단기적으로 IT 부품주 보라는 분들도 오늘 많으셨고 특별히 파트론에 대한 추천도 이어지고 있어서 말이죠. 파트론이 오늘 2.4% 참고로요. 파트론은 삼성전자를 같이 보면서 삼성전자가 130만 원 이상 많이 치고 나가면 파트론도 같이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삼성전자 보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텍이라는 종목은 차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BHN은 오늘 실적 내놓고 나서 플러스인데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캠트로닉스하고 디스플레이텍은 여러 차례 언급을 드렸었죠. 제가 추천하겠습니까? 전문가들이 얘기해서 또 뉴스화돼서 언급을 좀 드렸던 것인데 디스플레이텍이 오늘 신고가 내고 있어요. 밑에서부터 치고 나올 때 이 종목 참 힘 좋다라고 했었는데 61선 약간 눌리고 바로 지금 3일 연속 상승합니다. 오늘 드디어 신고가고요. 이전 정고점 12,000원대에 대한 물량 소화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한 때는 거의 9%까지도 급등을 했었군요.
자, 마지막으로 다른 엔터 쪽의 오늘 특징주들도 빠르게 좀 정리해보고 곧바로 바이오주 특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컴투스가 오늘 1.4% 정도 오르는데 컴투스 오늘 준비한 이유는요. 2분기 실적 나왔습니다. 별로 좋지 않아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60% 이상 사실상 70% 가까이나 급감을 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컴투스 플러스네. 네, 그렇습니다. 실적 안 좋은 거 다 반영을 그동안 급락하면서 했다는 그런 분석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지난주에 나온 골프스타 게임 하십니까? 이거 뭐 전 세계 다른 사람 미국인, 일본인하고 같이 골프 대결 펼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요거에 대한 기대를 한번 걸어보자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번엔 JYP 엔터 한번 보겠습니다. JYP하고 합병 기대감 때문에 오늘 급등하고요. 합병 시기를 조금 앞당기겠다라고 했습니다. JYP 쪽에 지분을 한 5% 정도 이상 갖고 있는 아이네스콜이 상한가 간 이유가 되겠습니다. 키스도 7% 정도 오르는데요. 김현중 씨가 미국의 그 빌보드 차트 월드 앨범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요. 그렇지 않아도 동남아 쪽에서 인기가 컸었는데 키스트 또 이렇게 재료에 좀 빠르게 반응하는 종목이죠. 제가 주목하는 것은 뭐 리온쿠첸도 있지만 바로 다날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언스 이쪽에 BW 발행도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었고요. SK 플래닛하고도 제휴를 하면서 투자 심리가 좀 괜찮아진 사이에 어제 수급도 좀 괜찮았던 종목이 오늘 또다시 튀어오르는데 그것이 바로 전자 결제주 가운데 다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급등 이후에 이 가격 거의 다 지켰었고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좀 분할 매수가 됐었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어제 급등 그리고 오늘 급등 어제 오늘 거래량도 좋아 보입니다. 네. IT 종목에 대한 단기 트레이딩 나서보자라는 의견도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인가도 관심이지만 더더군다나 관심은 바로 오늘 바이오 제약주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셀트리온 전일 하한가가 주는 교훈 잠시 후부터 집중적으로 펼쳐보겠습니다. 네, 박현상 대리와 함께하는 포트 드레싱 시간입니다. 오늘 약속해드린 대로 제약 바이오 섹터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문제 셀트리온이 주는 교훈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상 대리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틀 전에 상한가 그리고 어제 하한가 뭐 온갖 루머들이 다 돌았다. 뭐 여러 가지 쪽지를 받은 전문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개인분들이 혹했다가 아주 된통 당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제 가장 업계에서 있을 때 전화를 많이 받은 부분이 셀트리온이었습니다. 뭐라고 전화 옵니까? 팔아야 됩니까? 사야 됩니까? 이게 가장 심플해요. 투자자분들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팔아야 되느냐. 일단 저는 어제 시작 전에 팔아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한 6% 정도 플러스권에서 매도를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왜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일단은 상한가였었는데 그 전에. 그 전날 공시가 장 끝난 후 5시 정도에 나왔죠. 아스트라제네카라는 다국적 신약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인수를 할 것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조회 공시가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조회 공시 같은 경우는 6시 이후에 나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셀트리온에서 빨리 좀 냈어요. 5시 정도 내서 시간에서도 조금 밀리는 것을 좀 확인하긴 했었었는데 네. 어찌됐든 그 A라는 종목이 셀트리온이 올랐던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이 M&A, 인수라는 것이 가장 컸었는데 그것이 회사의 공식적인 부인을 통해서 빠졌다 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볼까 하면은 아마도 플러스 났을 때는 한 번 정도는 개인들의 물량을 터낼 수 있을 것이다. 즉 장중에 플러스를 한 번 내고 마지막에는 물량을 다 뺄 것이다. 라는 게 예측이 좀 적중해서 좀 기분 좋았던 하루였긴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거래량이 크게 나면서 음봉이 나왔을 때 그리고 그저께 같은 상한가를 치면서 다른 바이오주도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특히 실적 없는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 혹은 뭐 따라잡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리스크라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을 가지고 있는 실적이 없는, 그러니까 셀트리온 실적이 나오긴 하지만 대장주로 치고, 즉 대장주가 갈 때 다른 중소형주를 쫓아가는 것보다는 실적이 있는 제약주로서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실적 없는 바이오보다는 실적이 좀 되는 제약주를 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핫 섹터로 제약을 선정해 오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제약 업종을 봤을 때 일단 굉장히 소리 없이 조용하게 움직이는 업종이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차트를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종목별로 살펴보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상승을 지속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가는 영업이익 자체가 계속 개선세를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7월 21일입니다. 7월 21일날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제약산업 육성 5개년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신약이라든지 맞아요. 혹은 해외 진출이라든지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내용이긴 한데 시장에서의 반응은 미미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만약에 바이오주를 매매하는 것보다는 실적이 좋고 충분히 모멘텀이 있는 어떻게 보면 제약 쪽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투자 수익률 차원에서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종목별로 한번 보죠. 제약주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 사실 저는 실적 되는이라고 하시니까 어제 2분기 실적이 별로여서 급락했었던 한미약품부터 왜 떠오르죠? 일단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일단 최근에 실름이 좋긴 좋았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적이 막상 컨센서스에 비해서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는 기관에서 같은 게 당연히 매도가 나오게 될 거고요. 일단은 그거 같은 경우는 오늘은 어떻게 보면, 반등하는데.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당연한 수준. 그렇지만 최근에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마이너스권에 왔다 갔다 하고 맞아요.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그러면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가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일단은 실적 발표 날은 웬만한 플러스권에서 매도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영업 일선에서 지금 봤을 때는 현장에서는 가장 많이 제 질문을 받는 세 가지 종목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 좀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서 좀 같이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유한양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한양행 어떤 매출은 어떻게 보면 상위 제약사에 가장 1위로서 올라갔다는 최근 뉴스가 있었고요. 네. 2분기 실적을 봤을 때 2,360여, 영업이익은 125억 정도 나오는 회사고요. 신약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전에서 매매를 했을 것 같을 경우는 전고점 부근이 21만 6천 원 부근이 되는데 21만 6천 원을 강하게 뚫는 흐름이 나올 것이냐라는 게 관전 포인트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3분기까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투자라는 업종에 있는 거고요. 그것을 어떻게 싸게 혹은 어떻게 가장 비싸게 파느냐. 일반적으로 전고점 부근에 왔다 갔다 거릴 것 같을 경우는 전고점의 돌파 여부를 확인하고 전고점을 지지할 때, 즉 21만 6천 원 부분을 한 번에 뚫느냐 안 뚫느냐가 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워낙 길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1만 6천 원 이하에서 즉 5일선이라든지 21선 부에서 분할 매수한 전략까지 같이 좀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까지 이어서 좀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좀 많이 여쭤보신 부분이 최근에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상승을 했었던 종근당입니다. 종근당 네. 뭐 내용 보시면요. 내용 뭐 뉴스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3분기 실적 기대, 그러니까 개량 신약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호주에서는 비만 치료제가 이상 정도 진행이 됐다는 얘기가 있고요. 네. 당뇨병 치료제도 하반기 속에 가셔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어떤 뉴스상의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중복은 5만 원 후반대 정도를 뚫어버리고 지금 7만 원대까지 안착해 있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죠. 있고요. 안착해 있다 오늘 같은 경우는 2.75% 정도 빠진 가격 6만 7,200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대충 한 5만 9천 원, 뭐 6만 원 정도 지키면 계속 매매도 예, 되겠네요. 맞습니다. 일단 예. 6만 원 정도가 지지대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추세가 지금 살아있는 업종,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말씀드렸다시피 추세가 유지하는 한, 즉 장중 음봉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 하신다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은 전략으로서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한 종목은 뭐예요? 일단 좀 많이 좀 최근에 들어보신 중, 즉 어떻게 보면 시장에 참여하고 계시면 많이 들어보셨고요. 네. 그냥 바이오 제약주만 보셨을 때는 처음 들어보는 종목일 수도 있는데 네.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신풍제약 종목은 처음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말라리아 신약, 즉 동남아 쪽에 매출이 많이 있는 회사고요. 일반적으로 동남아 쪽 매출이 늘어나는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있으면은 이 신풍제약 종목이 좀 올라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중국, 베트남, 뭐 현지 공장이 있긴 한 그쪽 매출은 좀 미미하고요. 올해 1월 정도에 오송 공장이 완공을 했기 때문에 네. 그다음부터 좀 괜찮을 거라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영업이익 측면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있다.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매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5,950원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유한양이 말씀드렸을 때처럼 일단 진풍제약이 지금 추세가 유지되고 있고 기간 수급 역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될 때는 전고점에 대한 트라이 부분, 즉 7,000원 부분까지 좀 홀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즉 만약 매수를 한다면 분할 매수고 목표가는 7,000원까지 같이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몇몇 이제 개인분들의 문의가 많은 종목 위주로 종목별로 대응법까지 들어봤는데 탑픽주 하나를 좀 꼽아달라고 얘기를 드리면. 일단 뭐 좀 이따 어떻게 보면 오늘의 교훈 시간에 좀 같이 말씀드리긴 네. 한데요. 일단은 뭐 삼천당 제약이라는 종목을 좀 들고 이거 와봤습니다. 눈에 안약 넣는 예, 거. 맞습니다. 네. 일회용 인공누액제 제조회사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요. 저게 2012년도에 합병을 해서 DHP 코리아라는 회사를 합병을 해서 인공누액제 부분 매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매출이 40%까지 급증하고 맞아요. 이 있는 시장 커요. 네, 예.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시장 같은 경우를 봤을 때 2015년도까지 꾸준하게 연 17.8% 정도 성장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 봤을 때는 업황 자체는 이제 꾸려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느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일단은 제가 수급은 아까 다른 종목들은 안 보여드리긴 했는데 좀 수급을 보면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뭐 외국인 기관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그러면 수급이 좀 이렇게 꾸준하지도 않고 뭐야라고 이제 말씀하실 어제 수가 기관 있는데 세게 들어왔네요. 예, 예. 일단 7월 30일이라고 보시면은요. 전 기관에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예. 우리가 좀 매매를 할 때 수급 분석하다 보면 어라? 왜 이러지라는. 그러니까 신기하네요. 예. 일단은 전 기관, 즉 금융투자, 보험, 투신, 뭐 연기금뿐만 아니고 좀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 그 어떤 그 업종에 있는 매니저들이 이 종목을 이제는 째려보고 있다. 한 번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즉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절대 기관 외국인 수급이 붙지 않으면은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 사요? 어떻게? 일단은 뭐 지금 정도라면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가격대로 봤을 때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지금 5일선 부근 자체를 봤을 때는 4,000원대 후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 가격대를 보면은 4,800원 정도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5,080원이니까 5,080원, 지금 5,000원대 부근에서 4,800원대까지 분할 매수를 하셔서 좀 수량을 좀 챙기시고요. 목표가로는 전고점 부분까지는 일단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5,500원까지 단기간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네. 만약 이 산업이 진짜로 성장을 하게 된다면은 전고점 뚫는 흐름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뚫는 흐름까지 일단 지켜보면서 그 추후에 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뭐 자연스럽게 오늘의 교훈은 예, 일단은 수급? 갑작스럽 수구는 어떻게 갑작스럽. 우리는 꼭 살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일단은 최근에 여러 디스플레이텍이라는 종목도 좀 아까 언급을 진짜. 하셨었는데 네네네. 디스플레이텍도 한 달 전쯤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수급이 맞아요. 들어오면서 시작이 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닥이 지금 5주 연속 상승세를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즉 기관 수급이라든지 외국인 수급이 코스닥에 집중되어 있을 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네. 때문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선취매를 하면서 혹은 선취매를 하기보다는 기관이 붙을 때 같이 따라 붙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럴 때는 네.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외국인 수급도 꾸준하지만은 그래도 기관 수급이 좀 특히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수급이 붙는 종목들로 만약에 위주로 매매를 하신다면 충분히 매매 전략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갑작스러움 쓰고 우리가 많은 종목에 어떻게 체크하겠습니까? 박현상 대리님을 조금 의지를 해야 될 것도 같네요. 자, 오늘장 교훈까지 들었는데 지난주, 지지난주 종목을 간단하게 리뷰해보고요. 그리고 오늘장 한 종목 추가적으로 더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리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대제철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2주 전 종목. 예, 2주 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드라마틱하게 오늘 좀 상승해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일단은 대형주이기 때문에 절대 따라가는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분할 매수 전까지 같이 말씀드렸고요. 이제 좀 보시면은 지금 2주 전에 딱 고점, 7만 원대 고점을 뚫을 때 그때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절대 한 번에 가지 않으니까는 천천히 매수를 한다면 충분히 우리는 그 다음 3분기의 실적의 기대감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까 네.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업황 회복. 그리고 그렇죠. 어쨌든 제품 믹스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홀딩하신 분들은 어디까지 갖고 가면 되는 그때 기억에도 8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8만 원대 부분이 약간 부담스러워지면 5월 달에 전고점은 7만 9천 원대거든요. 그러니까 7만 9천 원까지 확인하신 여기까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공교롭게 7만 8천 원, 9천 원대 가격이 200일선에 좀 걸려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난주 그다음에, 종목인 금호석유. 네, 지금 금호석유도 부타된 가격 반등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요. 맞아요. 부타되는 가격 반등은 한 번에 세게 나오진 않았고 천천히 나올 것이다. 원전의 가격 반등은 절대 한 번에 나오지 않고 꾸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 롯데케미칼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정유주를 잡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금호석유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네, 좀 역시 말씀드렸고 분할 매수하라고. 그래서 92,000원대였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을 때 9만 원대까지 분할 매수 하라고 좀 맞아요. 말씀을 드렸고요. 네. 9만 원대까지 평단이 유지된다면 지금 정도 5% 수익이 좀 날 수 있을 그렇죠. 겁니다. 일주일만 5% 정도면 대형주로서 어느 정도 성공적인 수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진짜 있겠고. 대양주는 분할 매수해야 되는 예, 거예요. 절대 우리가 뉴스를 확인하고 그 다음 날 계속 오르진 않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금호석유 10만 원 보라 그러셨던. 네, 10만 원대까지 한 번에 단기적으로 볼 수 있으시니까요. 충분히 가지고 계시다면 충분히 수익이 이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 기억력도 뭐 써먹을 만하네요. 자, 오늘장 관심주, 탑픽주 번외로 하나만 딱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탑픽주 같은 경우, 즉 관중주 같은 경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약을 말씀드렸긴 했지만은 네. 크게 업황이 열려있을 것 같은 경우는 그래서 2주 전에 말씀드린 LED 업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LED 업황, 즉 서울반도체를 필두로 해가지고 정고점에 대한 트라이를 하다가 지금 어느 정도 약간 좀 매수가 주춤해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한 번에 뚫다고는 절대로 말씀을 안 드렸고요. 나는 업황이 살아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좀 말씀드린 부분 서울반도체까지 기억을 하는데 일단은 저 루멘스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루멘스 아시다시피 최근에 저번 주인가에 BW 발행에 대한 2주가 됐었죠. BW 발행에 대한 우려 때문에 큰 개파락이 있었고요. 하락을 한 다음에 회사 자체가 원래대로, 즉 최근에는 중국 업체로 다변화를 진행 중이고요. 자동차 가전제품의 LED 광원제 성장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한국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역시 유효한 상황입니다. 즉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있는 종목은 쇼크가 있더라도 그 쇼크에 대한 이벤트가 끝나게 되면 여전히 회귀를 할 수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의미로 추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500원 가격은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부터 10,000원대까지 분할 매수고요. 목표가로는 전고점 부근이 12,000원. 손절하신다면 9,000원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모양 차트 좋아하시는지 약간 알 것도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바이오보다는 제약이고 실적되는 제약주 가운데 탑픽은 3,000당 제약이었으며 오늘 특별히 오늘장 그냥 번외로 전체적인 모든 섹터 구애받지 않고 한 종목만 부탁을 드렸을 때는 루멘스 분할 매수해보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언제나 명확하게 팁을 주시고 계시는데 동양증권 계양지점 우리 박현상 대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상승폭 주네요. 금요일장 오후장으로 가고 있는데요. 1930선 소폭 하회하고 있습니다.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확인하세요. 고맙습니다.